네, 2부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현대에서 실패와 성공의 교훈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현대사는 뼈 아픈 실패와 기적 같은 성공 모두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실패한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며 성공한 역사는 어떻게 개선할까요? 네 번째 질문, 민족 분단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분단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야심과 냉전체제 대결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해방 70년이 지난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외적 요인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방 정국을 살다간 이들이 무엇을 택했고 어떻게 행동했기에 외세에 의한 분단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것인지 말이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참고로 1945년 8월 15일이고 이뒤로부터 정확히 3년 뒤입니다.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최근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쟁처럼 말이죠. 미 군정이 실시되고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치밀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뼈아픈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한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분단을 저지하고 한반도 통일 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적어도 3번 정도 놓쳤다고 합니다. 광복절 당시 이북 지역은 전적으로 좌익이 장악한 상태였어요. 친일 세력의 대부분은 좌익 정권을 피해 대거 38선 이남으로 이주했습니다. 38선 이남의 사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는데 크게 세 세력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조선 노동당, aka as known as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익 세력,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성향의 임시정부, 짧게는 임정이라고 하죠. 임정세력, 그리고 미 군정이 재등용하면서 기사회생한 친일파 세력입니다. 자, 이렇게 세 세력이 있어요. 좌익은 식민지 시대 비타협적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조직력 또한 여타 세력을 압도했어요. 이들은 토지개혁 등을 앞세워 인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인 상당수도 그들에 동조했어요. 임시정부 세력은 오랫동안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독립운동을 한 탓에 국내에 이렇다 할 조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익 진영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타협적 민족해방운동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임정이 지닌 상징성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해방정국 초기 친일파 일부까지를 포함한 우익 진영이 대거 그 주위에 결집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해요. 미 군정이 친일파를 선택한 1차적 이유는 친일파가 식민지 시절 일본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충성할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는 미 군정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나 대중들은 여전히 그들을 불신하고 혐오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일파를 토착 동맹 세력으로 선택한 미 군정의 정치적 지배력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였어요. 해방 군정에서 미국과 이승만, 친일파가 한반도 전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먼저 분단 장벽을 굳힘으로써 남북의 좌익을 확실히 분리시킨다. 그리고 38선 미난의 좌익과 임시정부 세력의 상호 대립을 유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한 뒤 각계 격파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남한 진영의 헤게모니를 차지한다. 이것이 미국과 리승만 친일파가 선택한 노선이었습니다. 분열에 기초한 분단의 길이라 저자는 명합니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열흘에 걸쳐 미국, 소련, 영국 외무성 우두머리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전후 처리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논의했어요. 한반도 문제도 그중 하나였고요.
소련은 독립에 대한 조선인의 열망과 미국의 신탁 통치안을 절충해 4개 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이 조선인이 참여하는 임시정부를 후견하되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이었어요.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은 신탁 통치 결정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이 끝났나 했더니 또 신탁 통치라고 하니 치가 떨리는 형국이었죠. 김구가 이끄는 임정세력은 삼상회의 결정사항이 전해지자 이를 신탁 통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정세력이 주도한 신탁 통치 반대운동, 소위 반탁운동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이행에 있어 미국과 소련 간 원활한 협조가 필수 조건이었으나 냉전이 격화하며 그 여지가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삼상회의 결정사항은 문서로 그칠 뿐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당시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좌익도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적극 합류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의 요구대로 삼상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선 변경은 상당한 내부 반발을 수반했어요. 대중의 눈에 비친 삼상 결정은 강대국이 자신들의 운명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였어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좌익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관철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한반도 전체 세력 판도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한 좌익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면 좌익 주도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따라서 소련은 삼상결정 실현이야말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기회로 보았어요. 좌익 또한 비슷한 계산을 했죠. 소련과 합작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느라 좌익은 결국 임정세력과 연합해 친일파를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탁운동을 이끌고 있던 김구는 좌익의 선택이 한국을 소련 연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보았어요. 김구는 좌익 세력을 응징하기로 결심했죠. 두 진영 사이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좌우익 간의 비교적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지역마저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친일파들은 대거 반탁운동에 합류함으로써 일시에 즉각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변신했습니다. 비록 일시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친일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혐오는 상당히 희석되었죠. 친일파로서는 정치적으로 희생할 결정적 기회를 맞이한 것이에요. 미쿡과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정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죠. 1948년 8월 미쿡과 친일파의 주도 아래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친일파 단체의 요구는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은 제101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48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른바 반민법이 통과되었어요. 국회는 곧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제도권의 힘을 발동해 친일파를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however 단독 정부 수립 후 이리저리 찢겨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임정세력이나 남로당 어느 쪽도 여론의 열광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친일파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민감한 이승만은 이 점을 날카롭게 간파했어요. 이승만과 친일파는 생사를 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 터졌고 이승만의 지지를 받은 친일파들은 반민특위를 향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반민특위 격파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친일파는
곧바로 자익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10월 리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133개 정당 및 사회단체를 불법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1949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약 12만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했어요.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역습을 당한다는 사실을 섬찟하게 보여주는 현대사의 처연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는 여기까지. 빠이롱 다음에 5번째 질문을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